유튜브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도도 있고 썸네일 디자인도 할 수 있고 제목도 지을 수 있으면서 스크립트도 어느 정도 만들고 영상 편집도 할 수 있으면서 촬영도 할 수 있는 사람. 지난 영상에서 제가 병원 유튜브 컨텐츠 마케팅 중에서 병원 유튜브에 대한 소개를 잠깐 드렸었어요. 그랬더니 또 많은 카카오톡에 문의가 있었습니다. 조회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문의를 많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많은 의문점들 중에서 몇 가지를 이제 추려서 오늘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이제 시간에 대한 말씀을 많이 주세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는 거죠. 의료 서비스를 진행을 하면서 환자들을 보고 이렇게 이러다 보니까 유튜브 같은 걸 찍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은 감히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 시간이 없다. 2주일에 1시간 반, 2시간, 2주일에 1시간 반, 2시간 요 정도만 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1시간, 일주일에 1시간이 되겠죠. 요 정도만 시간을 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들은 사실 이런 대행사가 왜 있겠습니까? 나머지들은 다 알아서 해드리기 때문에 일주일에 1시간, 2주일에 1시간 반에서 2시간만 시간을 내주시면 병원 유튜브를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컨텐츠의 길이가 어느 정도면 좋을까요?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질문을 주셨어요. 컨텐츠의 길이, 그 다음에 양, 이것도 많이 질문을 주셨어요. 근데 컨텐츠의 길이랑 양은 저희는 이제 10분 정도를 추천드립니다. 10분에 주에 1개 이상을 추천을 드립니다. 처음에는 주에 1개 이상 시작을 하시다가 조금 익숙해지면 주에 1.5개 정도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충분히 알고리즘 타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컨텐츠의 양이고요. 컨텐츠의 길이는 이제 컨텐츠별로 컨셉에 따라 다른데, 다른 대행사들 거를 제가 보니까 가격이 3분 단위로 돼 있더라고요. 제가 조금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쇼츠도 아니고 3분 안에 정말 뭐 타이트하게 편집을 해서 뭐 안에 정말 전달할 내용을 3분 안에 다 전달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원장님께서 이렇게 얘기도 하고 질문도 하고 하다 보면 3분 안에 컨텐츠를 만들기는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3분 안에 만들면 시청 지속 시간이 굉장히 퍼센트가 높게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10분 정도 돼서 예를 들어 30%면 시청 시간이 3분 정도 나오잖아요. 3.3분 정도. 그러면 사실 부담이 없는데 30%만 나와도 3분짜리 영상을 만들어서 3분이 나오려면 시청 지속 시간이 100%가 나와야 되잖아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컨텐츠의 길이는 10분 정도, 주에 1개 이상 컨텐츠의 양은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직원을 쓰는 것과 대행사에 맡기는 것 고민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대행사들 중에는 믿음이 가지 않는 믿지 못할 대행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를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서치를 하다 보면은 이런 데도 있어요. 심지어는 이제 유튜브 알고리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 못하고 유튜브에 올라간 영상을 SNS를 통해서 전파시킨다, 자기네들은 그런 걸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대행사도 저는 봤어요. 유튜브 알고리즘을 전혀 이해 못하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의외의 이야기들을 하는 대행사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사를 고르실 때는 사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데, 직원을 쓰는 것보다는 대행사를 쓰는 게 어느 정도 저는 조금 더 낫다라고 봐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유튜브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도도 있고 썸네일 디자인도 할 수 있고 제목도 지을 수 있으면서 스크립트도 어느 정도 만들고 영상 편집도 할 수 있으면서 촬영도 할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존재한다면 그 사람의 연봉은 얼마일까요? 과연 단순히 편집만 하는 사람, 단순히 촬영만 하는 사람은 연봉이 비싸지 않겠지만, 만약에 이 멀티가 다 된다면 이 사람 연봉 상당히 많이 받을 겁니다. 그런데 직원을 쓰시는데 거의 최저시급으로 그런 우수한 인재를 뽑으시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직원들은 절대 들어오지 않겠죠. 우수한 인재들은 직원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떤 시장의 흐름, 인건비에 대한 어떤 이해를 좀 가지고 좀 접근을 하셔야지, 그냥
뭐 유튜브는 아무나 하는 것 아닌가? 뭐 이렇게 해서 뭐 영상 편집 좀 프리미어 좀 할 줄 알고 카메라 그냥 찍을 줄 아는 직원을 뽑으시면은 성형외과 그 성형외과 유튜브가 100% 망합니다. 100%. 100%는 좀 그렇고 99% 망합니다. 1%는 운이 좋아서 성공하는 케이스도 있겠죠. 대부분 망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 망한 데 들어가는 매몰 비용이야말로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직원들 인건비 들어가죠. 조명 장비 산다고 또 장비 사죠. 뭐 프리미어라든가 파이널 컷이 그냥 일반적인 PC에서 돌아가지 않잖아요. 조금 고사양의 컴퓨터에서 돌아가니까 또 뭐 컴퓨터 구입하죠. 이제 이러다 보면은 매몰 비용 상당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직원을 쓰는 것은 정말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대행사를 쓰시는데, 저는 이제 대행사 중에서 이제 좀 거르셔야 되는데 1년 단위 계약을 하는데 중간에 해지를 하면 위약금을 물으라든가 뭐 이런 위약금이 있는 곳, 장기 계약을 유도하고 중간에 위약금이 있는 곳, 저는 이런 데는 피하시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가격이 너무 저렴한 곳도 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격이 너무 비싼 곳도 유튜브를 진행하시기에는 금전적인 부담이 있을 겁니다. 지속성이 떨어지겠죠.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면요. 그래서 이런 데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효과가 정말 있느냐, 뭐 전환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성형외과라든가 뭐 이런 병원 쪽에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해보면요, 정말 구독자 10,000명을 모으는 게 엄청나게 힘든 일이에요. 구독자 10,000명 모으기가 6개월 뭐 이렇게 해갖고는 10,000명이 잘 안 모이고요. 1년 이상 그래도 지속됐을 때, 그 다음에 히어로 컨텐츠 막 터졌을 때, 막 조회수 90만, 50만 이런 컨텐츠들이 막 몇 개 터졌을 때 구독자가 그래도 저희 경험으로는 2만 몇천 명 정도 모이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병원 유튜브는요, 그 선생님이, 의사 선생님께서 유튜버가 되실 필요는 없잖아요. 유튜버일 필요는 없습니다. 유튜버 해서 실버 버튼 받고 골드 버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구독자가 10,000명만 모여도요, 그 병원의 매출 상승에는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다고 제가 장담드립니다. 10,000명이 아니라 1,000명만 모여도요, 그때부터 거의 뭐 효과를 체감을 하실 거예요. 구독자 1,000명만 모여도 유튜브 보고 왔다는 환자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 다음에 10,000명부터는 뭐 거의 이제 다른 마케팅에 의존할 필요 없이 유튜브만으로도 병원이 돌아갈 정도로 어마어마한 마케팅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시작을 하지 않으셨다면 좀 과감하게 이번 기회에, 제 영상을 보신 기회에 좀 시작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비용 생각처럼 많이 들지 않습니다. 월에 정말 뭐 200만 원 언더로도 시작하실 수 있으니까 비용적인 거 너무 부담 느끼실 필요 없이 좀 진행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5번째로, 어떤 컨텐츠를 찍어야 될지, 어떤 컨텐츠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좀 의아한 얘기가 될 건데, 뭐 성형외과가 됐든 피부과가 됐든 정형외과가 됐든 원장님께서 사실은 이야기하는 모든 건 컨텐츠입니다. 그러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궁금한 게 많겠죠. 그러니까 원장님께서는 다 아는 내용이에요. 공부를 하셨고 항상 환자들에게 반복해서 설명을 하셨던 내용이고, 본인은 다 이해하고 있고 본인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죠. 그런데 환자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궁금합니다. 원장님께서는 닥터죠. 닥터들이 하는 모든 이야기는 굉장히 사소한 것까지 다 컨텐츠입니다. 그러니까 컨텐츠를 뭘 찍을까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불정설이에요. 단지 모든 게 컨텐츠인데 거기서 어떤 거를 뽑아낼지, 어떤 걸 먼저 할지, 이거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해주는 역할을 바로 저희 PD들이 하는 거고요. PD들이나 작가들이 그런 걸 하는 거고요. 그래서 컨텐츠를 뭘 찍을까에 대한 고민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피부과에서 만든다 그러면은 1,000개도 만들 수 있고요. 성형외과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뭐 정형외과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컨텐츠 1,000개 정도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컨텐츠가 고갈될까봐 고민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댓글란에 제가 카카오톡 채팅과 그 다음에 저희 회사 홈페이지를 남겨놓을 테니까 궁금한 게 있으면 그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